안녕하십니까. 정확한 분석으로 시대의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부길입니다. 오는 11월 3일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 우편 투표에 대한 신뢰 여부가 대선의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우편 투표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죠.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심지어 우편 투표에 중국 같은 외국 세력에 관여할 수도 있다, 이런 말까지 했었죠. 한마디로 현장 투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단언 우세합니다만은 이 우편 투표는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훨씬 앞설 것이다. 이것이 미국 대선 분석가들의 평가입니다. 이 MBC와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난 8월 달에 실시했던 여론조사에서도요, 우편 투표 의사 비율이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은 불과 11%였는데 바이든 후보 지지층은 47% 육박했습니다. 실제로 노스캐롤라주의 경우에는 이 우편 투표 신청 유권자를 분석해 보니까 민주당 지지층이 33만 7천 명이나 되는데 반면에 무당파는 20만 명이었고 공화당 지지층은 10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과거에는 이 공화당 지지층들이 우편 투표를 많이 했던 것하고는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경합주인 이 플로리다의 경우도 우편 투표 신청자들 가운데는 민주당 지지자는 48%였는데요. 공화당 지지자는 32%였습니다. 이렇게 우편 투표 선호자 중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은 이유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이 우편 투표에서 부정선거 주장을 자주 해왔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이 공화당 지지자들이 현장 투표로 몰리지 않았느냐? 이것이 바로 AP통신의 분석입니다. 문제는 이 코로나19의 확산 때문에 유권자의 83%인 1억 9,500만 명 정도가 우편 투표에 참여할 권리를 얻었다, 이렇게 추산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 중에는 이 우편 투표를 하지 않고 현장으로 가서 직접 투표권을 행사하는 유권자들도 많을 겁니다만은 의외로 우편 투표가 과거의 그런 선거 때보다 훨씬 많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특별히 이 코로나19 팬데믹이 미국 전역을 더 강타할수록 그렇게 될 겁니다. 실제로 AP통신은 2016년 대선 때 우편 투표 비율이 10%에도 못 미쳤습니다만 올해는 절반 정도, 그러니까 거의 50% 가까이 올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우편 투표가 다가오는 미국 대선에서 당락을 가를 정도로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해왔던 우편 투표는 사기라는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어가지고 이번 미국 대선에서 우편 투표를 둘러싼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이 우편 투표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주장을 해왔었죠. 우편 투표의 문제점들, 이게 사실로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번 미국 대선이 어떻게 흘러갈지, 혹시 대선 당일 개표 결과를 놓고 선거 불복 사태가 생기는 것 같은 이런 극심한 혼란 상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면서 우편 투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우선 지난 8일 확인된 내용인데요. 지난 6월에 조지아주에서 치러진 예비선거에서 1000명 정도가 중복 투표를 한 사실이 확인돼 가지고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브래드 라펜스버거 조지아주 주 내무부 장관이 밝힌 내용입니다. 지난 6월 달에 치러졌던 조지아주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의 대선 후보와 상하원 의원 후보를 뽑는 예비선거에서 한 1000명 정도가 우편으로 부재자 투표를 보내놓고 또 선거 당일 투표소에 와가지고 중복 투표를 했다, 이걸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예견했던 그대로의 문제가 터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오는 11월 대선에서 유권자들이 우편 투표와 현장 투표에 모두 참여하게 해가지고 우편 투표를 통해서 선거 조작설 한번 검증해 보자, 이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WCT TV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한 건데요. 우편 투표 조작설에 대한 질문이 기자들이 하니까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유권자들에게 우편 투표를 하게 한 다음에 다시 투표장에 가서 투표하게 해보자. 만약 알려진 대로 우편 투표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들은 현장 투표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시민단체들이 투표를 2번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반발했죠. 또 우리나라 언론들은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오인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조지아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려했던 일이 실제로 벌어진 겁니다. 이뿐 아닙니다. CNN은 8일 캘리포니아 글랜데일 한 상가 주차장에서 한밤중에 미국 연방우정청 로고가 선명한 자루들이 대량으로 버려지는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상가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에 녹화된 해당 영상에는 대형 렌터카 트럭을 몰고 나타난 남성이 주차장에 우편자루 수십 개를 열어놓고 사라지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건 우편 투표 역시 이렇게 폐기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 우편 투표에서 바이든 후보가 강세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편 투표 행랑이 이런 식으로 벌어진다 그러면 오히려 트럼프 지정에는 더 유리할 수 있을 겁니다만은 문제는 미국의 우편물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주는 사례고요. 이건 우편 투표 관리에도 허점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를 해줍니다. 이런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대로 외부 세력의 개입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겁니다. 문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민주당이 주지사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오히려 우편 투표를 독려하고 있어서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편 투표의 문제점들이 부각되니까 윌리엄 바 미 법무장관도 우편 투표는 불장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편 투표의 문제점을 부각하는 데 가세를 했습니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2일 CNN에 출연해 가지고요. 과거 1700장의 투표용지를 모아서 모두 지지 후보한테 투표하라고 했던 남성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투표할 사람들이 용지를 얻지 못하고 엉뚱한 이들이 투표를 하게 될 위험이 크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윌리엄 바 미 법무장관은 언론과 학계 등에서는 오래전부터 부재자 투표가 사기나 대리 투표로 이어질 가능성을 인정해 왔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 우편 투표의 이런 문제점들, 그것 때문에 이 선거 당일 대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편 투표의 이런 문제점 외에도 우편물 배송 지연 때문에 무효표가 되는 우편 투표 늘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선거 불복 사태로 번질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AP통신은 지난 7일 미 대선 때 무효로 처리되는 우편 투표가 급증해가지고 불과 몇만 명 차이로 당락이 달라지는 경합주의 선거 결과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특히 이 통신은 올해 대선 때 아리조나라든지 또는 플로리다, 미시간 같은 7개의 경합주에서 18만 5천에서 29만 2천 명 정도의 우편 투표가 무효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2016년 대선 때 8만 7천 표의 한 2배에서 3배 수준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바이든 후보가 절대적으로 불리해집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펜실베니아주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힐러리 클린턴 후보한테 불과 4만 4천여 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그런데 AP통신은 이 지역에서 올해 4만 3천 명 정도의 우편 투표 무효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이 2만 3천 표가량 이겼던 위스콘신주도 우편 투표 무효표가 승부의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으로 꼽힙니다. 미국 대선, 여러분 잘 아시지만 득표율 1위를 한 후보한테 선거인단 전체를 몰아주는 승자 독식제를 따르기 때문에 경합주에서 우편 투표 결과는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가 되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건 2016년만의 일이 아니라 2020년에도 발생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올해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죠. 지난 1일 미 연방우체국의 내부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지난 6월 2일부터 8월 13일까지 예비선거가 치러졌었는데요. 뉴욕주하고 켄터키주에서 총 62만 8천 장 정도의 투표용지가 늦게 발송되었고 또 17개 주에서는 투표용지 발송 마감일이 지나고 나서야 우편 투표용지 58만 9천 장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식이면 거의 100만 장 가까운 상당수의 투표용지가 선거일까지 회신되지 않아가지고 결과에 곧바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에 우편 투표용지의 13%만 추적할 수 있는 바코드가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선거 당일 개표 결과가 최종 집계치하고 다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겁니다. 현장 투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세를 하고 또 우편 투표는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유리해가지고 대선 당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는데 우편 투표까지 포함한 개표가 완료되면 바이든 후보가 최종 승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대선 당일에는 당연히 투표소를 직접 찾아 투표한 현장 투표 위주로 개표가 되고요. 이후에 계속 부재자 투표라든지 우편 투표의 개표 작업이 뒤따르게 되는데 문제는 이 우편 투표의 경우 어느 시점까지 개표 장소에 도착하는 것을 집계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의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미국은 이 우편 투표 유효일에 대한 기준이 주마다 다릅니다. 대선일에 발송했다는 우체국 소인만 찍혀 있으면 유효표로 인정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2일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대선 당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538명의 선거인단 중에서 167명을 더 확보해가지고 승리를 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 뒤늦게 도착한 우표 투표에 대한 추가 개표까지 완료된다 그러면 일주일 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인단 확보위가 83명으로 줄어들게 되면서 바이든이 아슬아슬하게 이길 수도 있다는 그런 예측 모형을 보도를 했습니다. 인터넷 매체인데요. 악시오스가 보도한 내용도 그런 게 있습니다. 민주당의 데이터 분석 기관인데요. 호크피스의 분석 결과도 이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선거 당일 우편 투표의 15%만 개표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일 밤 408명 대 130명으로 선거인단 확보 수에 크게 앞섰는데 4일 후에 우편 투표가 75% 정도 개표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바이든 후보가 전세를 역전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결국 개표가 완료되면 바이든 후보가 334명, 트럼프 대통령이 204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해가지고 바이든 후보가 승리한다는 것, 이런 시뮬레이션을 내놨습니다. 선거 전문 매체죠. 538도 최근 기사에서 선거일 투표한 표가 트럼프 대통령이 심하게 기울고 우편 투표는 바이든 후보에게 심하게 기울 수 있다 그러면서 이건 선거일 밤에 기묘한 일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이번 미국 대선이 그야말로 미국을 혼돈으로 빠뜨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의 전례를 보면 선거 당일 개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승리 선언과 패배 인정 메시지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번 선거에서는 그런 장면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이 당일 투표 결과를 놓고 선거 승리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게 되면 민주당의 바이든 진영이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도 고민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우편 투표에 대해서 사기 투표다, 부정선거다 이런 강한 반감을 보여왔던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일 후에 일주일이나 지나서 어떤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이걸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도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든이 현장 투표에서 이기지 않는 한 혼란은 불보듯 뻔해 보입니다. 이렇게 오는 11월 대선에서의 혼란이 예상되니까 지난 6월 워싱턴의 정치인, 전직 고위 관료들, 학자, 언론인 등 한 100여 명이 선거 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시나리오 4개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워게임 관점에서 전환 무결성 프로젝트라고 그랬는데요. 바로 이 이름으로 공개를 한 겁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마이클 스틸 전 공화당 전국위원회 의장, 그리고 존 포데스타 전 백악관 비서실장,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의 비서실장이었거든요. 이런 초당적 인사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시나리오 1은 뭐냐면 존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압승인, 시나리오 2는 바이든의 신승, 시나리오 3는 트럼프의 신승, 그리고 시나리오 4는 상당 기간 승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이렇게 잡았습니다. 시나리오 5는 바이든이 총 득표수와 선거인단에서 모두 큰 차이로 이길 경우인데요. 당연히 질서 있는 권력 이양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나리오 2, 3, 4의 경우는 내년 1월 20일 취임식 직전까지 승자를 결정하지 못하고 거리에서는
친 트럼프와 반 트럼프 시대 간 폭력 사태가 이어지는 이런 대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도 결국은 우편 투표 때문입니다. 이미 중복 투표의 문제도 불거졌고요. 또 민주당은 우편 투표를 관장하는 루이스 누저의 미 연방 우체국장이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라는 점을 내세우면서 우편 투표의 고의적 지연 배송을 통해서 무효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래저래 누구든 신승하는 경우에는, 겨우 이기는 경우에는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한편 주요 경합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현격하게 줄어들면서 접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화이트타임스가 곧바로 자세하게 보도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바이든 후보가 6개 경합주에서 모두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했었는데요. 8월 접어들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거의 접전 상황으로 변했습니다. 이래저래 미국 대통령 선거는 갈수록 점입 가경의 형국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결말로 다가올까요? 우리 화이트타임스가 계속 추적을 해가면서 미국 대통령 선거의 흐름을 여러분께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이트타임스가 이렇게 미국 대선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미국 대선이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도 어마어마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속해 있는 이 동남아시아, 중국과 관계, 그 다음에 대만 문제, 북한 문제 모든 것들이 다 이 미국 대선이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타임스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